속에 감회가 남다를 것 누나도 같죠? 빨리 따라갈게. 아역으로 데뷔해 어느덧 한 여자의 남편이 된 정태호 씨. 700여 명 하객의 축하 속에서 신부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왔던 결혼식 중에 제일 감동적이고 신부가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태호야, 잘 살고 형도 곧 뒤따라갈 테니까. 예쁘게 아주 잘 살아라. 축하한다. 너무 축하해. 정태호 씨 결혼 축하하고요.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연애수첩 오원정이었습니다. 네, 요즘 금시장에서 이 보기 드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밀 수입이 아닌 밀 수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박진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이 밀 수입 얘기는 들어봤는데 수출은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금이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금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밀 수입이 주로 많았지 밀 수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 1, 4분기까지 밀 수출보다는 밀 수입보다는 예. 밀 수출이 더 많아졌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밀 수입은 3건에 3억 그러나 밀 수출은 52건에 오호. 52억이나 됩니다. 네. 액수를 볼 때 상당한 액수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결국 금값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인천공항 세관의 분석을 먼저 들어보시죠. 예. 해외 금값이 좋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금을 팔아서 이익을 볼 그런 프론트가 욕심으로 금을 밀수출하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세관에 적발된 금 목걸인데요. 네. 저게 1kg짜리입니다. 1kg. 예, 저걸 목에 걸고 출국하다가 단속됐다고 하는데 밀수하다가 목 디스크도 걸리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금값과 관련해서는 취재 중에 만난 한 도매상의 설명으로 이해가 되더군요. 골드바이 1kg을 과거 금의 무게를 따지는 이른바 돈으로 계산하면 266.7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갔을 때 1kg짜리 골드바를 밀수출하게 되면은 한 돈당 10,000원씩 그러니까 266만 원의 마진이 남았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장롱 속에 있던 금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고 시장에서는 이 금들을 소비할 수 없어서 결국 수출 또는 밀수출로 고개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국내 금 소비가 침체된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네. 그 관련된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돌반지 같으면 벌써 금값에 비하면 15만 원대 이상이 돼버리니까 10만 원짜리 봉투 하나 하기가 쉽지 그다 15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돌반지를 갖다 준다는 게 사실은 좀 부담이 많이 가겠죠.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수출할 때는 관세가 없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결국 밀수출을 한다는 것은 관세를 결국 탈세를 한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금을 수출할 때는 관세가 없습니다. 네. 단지 신고만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수출 대금을 받게 되면은 매입 대금과의 어떤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밀수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밀수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예. 자, 앞서 암시장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네. 이 암시장이란 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은 업계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른바 거래가 신고된 합법적인 금을 지칭하는 악금이 있고요. 반대로 거래가 할 때 아무런 자료가 남지 않는 비정상적인 금을 이끄는 뒷금이라고 있습니다. 뒷금이요? 뒷금. 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뒷금 가운데 보통 아기들 돌반지 같은 이런 조그만 고금이 아니라 이른바 골드바 1kg짜리들의 어떤 골드바들이 은밀하게 유통되는 시장을 암시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 종로에 있는 가게 형태에서 아니라 네. 독립된 점조직들이 움직이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실 때 덩치라고 표현을 네. 하셨어요. 예. 덩치가 큰 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제가 한 암거래상을 만나봤는데요. 거래 단위가 10억, 그리고 30억, 600억까지 다양하고 규모도 엄청나게 크더군요. 네. 예. 자, 10억 얘기하면 이게 딱 와닿질 않거든요. 네, 그렇죠. 이 골드바를 좀 환산을 해서 알아볼까요? 10억 원어치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암거래상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네. 예.
700 같으면 한 40개 정도가 됩니다. 그죠? 박사님이 매입자 같으면 30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개는 물건 사는 척, 물건 판매하는 척. 그래서 서로 나눕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앙그레에서는 그 금 소유주와 전주는 뒤에 있고 이른바 행동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네. 판매책, 구매책, 그리고 운반책 등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그 수고비로 근개 10개를 나눠 갖는다는 것이죠. 사는 입장에서 보면 골드바 1kg의 경우 3,300만 원 정도 꼴 되니까 시중가보다는 여전히 4,500만 원이 싸니까 이득인 셈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근데 궁금한 게 이런 큰 거래가 네. 실제로 이루어지긴 합니까? 네, 결론적으로 그 암거래 현장을 취재진이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저희가 취재 중에 200억짜리 거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제보를 접수받았거든요. 예. 바로 이번 주에 이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종류의 그 사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든지 과거 누구누구의 정치 자금이라든지 하면서 그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업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뭐 제가 지금껏 뭐 수백 건을 그런 이야기를 접했는데 진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다 거짓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 거짓이에요. 네, 물론 일부 뭐 100kg 이내 수십 킬로 정도는 보유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있는데 뭐 몇백 킬로, 몇 톤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자, 사실 금하면 좀 이 국부의 상징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물건인데 네. 지금 앞서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의 치부수단으로 악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금본위제가 폐지됐지만 그 이른바 그 금을 흔히들 그 그림자 화폐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그 유사시에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저 외환 위기 때 이미 이러한 금의 위력을 그랬죠. 목격한 바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금을 국부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요. 따라서 금을 둘러싼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국부를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바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늘 즐겨 먹는 이 마늘 속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핵심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네, 코릭이라는 물질인데요. 추가 연구를 하면 타미플루보다 더 뛰어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정 과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늘을 갈아내는 분쇄기에서 노란 마늘액이 쏟아집니다. 이 마늘액을 김치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동물에 먹일 면역 증강제를 생산합니다. 이 면역 증강제를 먹인 지역에서는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가 마구 번질 때도 닭이나 오리가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늘이 발효하면서 생기는 코릭이라는 물질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가지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코릭을 넣어본 결과 약제 유효성이 타미플루와 같은 기존 바이러스 치료제보다 높다는 실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약제 유효성이나 그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H1N1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기작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내용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항바이러스 학회에서 발표됐습니다.